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6년 3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미 뉴스 매거진에서도 소개했습니다마는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정청래 의원을 살리자 이런 취지의 음성 성명을 냈습니다.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대체 야당은 어디서 뭘 하고 있냐고 답답해할 때 야당 여기 있다고 손 들고 나와 맨 앞줄에 섰던 게 정청래 의원입니다. 맨 앞줄에 서 있느라 사방에서 날아오는 화살 참 많이 맞았습니다. 그렇게 남들 대신 고슴도치가 됐더니 그게 보기 싫다는 사람들 많다며 이제 물러나라고 합니다. 이건 아니죠. 의리가 없으면 염치라도 있어야지. 이제 손 들어야 할 때입니다. 정청래 계속 보고 싶은 사람 여기 있다고, 많다고 전화를 하십시오. 당신들 잘못 생각한 거라고. 미쳤냐고. 김어준이었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중고차를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조광래 중고차입니다. 대표번호 1800-9538. 고맙습니다.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더불어민주당이 김한길 의원 등 국민의당 내의 야권 통합파 의원들의 지역구 공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는 우리 당으로 돌아오면 당신들에게 공천을 주겠다는 노골적인 탈당 권유로 해석했습니다. 김종인 대표와 가까운 무소속 최재천 의원은 천정배 대표와 김한길 의원을 만나서 수도권 연대 그리고 복당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워둔 지역은 국민의당 김한길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갑, 국민의당 김영환 의원의 경기도 안산 상록을, 주승용 의원의 전남 여수을, 박지원 의원의 전남 목포, 김관용 의원의 전북 군산 지역구인데요. 국민의당에서는 통합 내지는 연대주의자로 평가받는 사람들 지역구라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기 당 후보들이 있는데도 일단 공천 작업을 정지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해당 행위를 하고도 탈당한 주승용 의원에게는 빨간 카페트를 깔아주고 해당 행위를 규탄한 정청래 의원은 쫓아내는 더불어민주당. 희한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조선일보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07곳 공천 결과를 발표했지만 현역 의원 7명의 지역구에 대해서는 공천 결정을 보류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친노 좌장격인 이해찬 의원이 있습니다. 세종시 지역구를 둔 이해찬 의원인데 한 비대위원은 이해찬 의원은 공천위의 정밀심사 대상은 아니지만 상징성이 있다라면서 회의에서는 중진 중에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인 사람이 없는 것이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해찬 의원이 스스로 물러나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하는데요. 걱정되는 부분은 이해찬 의원을 대체할 만한 마땅한 인물이 없다는 점인데요. 이해찬 의원 측은 불출마 요청을 받은 것도 없고 불출마할 계획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전해철 의원의 경우도 친노 핵심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해철 의원의 탈락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있지만 이해찬 의원이 공천을 받을 경우 전해철 의원이 탈락할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간지에서는 볼 수 없는 기사 부산국제신문에서 발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낙천되자 부산 야권 지지층도 동요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하는 기사입니다. 더민주 부산시당이 어제 개최한 더더더 콘서트 인 부산에서는 일부 부산 지역 총선 예비 후보와 당원, 시민이 정청래 의원의 컷오프에 항의하면서 각자 자발적인 피켓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특히 정청래 의원의 컷오프가 발표된 지난 9일 오후에는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 500여 통의 항의 전화가 폭주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건 시민과 당원은 정청래 의원의 콘서트 참석 여부를 물으면서 정청래 의원의 컷오프가 도대체 무엇이 당에 도움이 되느냐라면서 따지기 일쑤였다는 것입니다. 항의 전화는 콘서트가 열리기 전까지 계속됐는데 시당 측이 정청래 의원의 팬이 이렇게 많을지 몰랐다 라면서 놀랐을 정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관계자는 김종인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큰 그림을 그리려고 그렇게 결정했다고 믿고 싶지만 솔직히 선거에 이익이 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선일보의 다른 면도 보겠습니다. 막말 파문을 일으킨 윤상현 의원 거취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 친박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윤상현 의원을 희생시켜서라도 당의 분란을 조기에 수습하고 선거에 매진해야 한다는 현실론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 취중의 한 실수 아니냐, 사적인 대화를 불법 녹취한 것이니만큼 구제해줘야 한다라는 일부 친박 의원들의 온정론도 없지 않다고 합니다. 자, 근데 조선일보 기사에 나오는 서울 강북 지역에 출마한 한 후보의 말이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윤상현이 지난 19대 총선 때 야당의 김용민과 같다라는 말이 나온다면서 윤 의원 말 한마디에 1000표씩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유, 그러면 안 되지요. 출당을 시키던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두면 큰일 납니다. 윤상현 발언을 최초 보도한 동아일보 사설은 이렇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막말 파문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최측근이 공천 개입을 통해서 당 대표를 낙천시키려 했다는 것이 사안의 본질이다. 내일 쳐야 돼. 그래서 내가 두 형님과 작당해가지고 정두원이하고 얘기할게라는 발언을 보면 술 또는 권력에 취한 윤상현 의원이 친박 핵심과 공모해서 비박 중진들을 물갈이하려는 사전 기획을 노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집권 여당의 공천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박근혜 대통령 주변을 윤상현 의원 같은 측근이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무슨 말로 표를 달라고 하겠는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조선일보입니다. 청와대가 위기감에 휩싸였다는 내용입니다. 이대로 가면 20대 총선에서 원내 과반은 붕괴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40석 아래로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위기감은 친박계 윤상현 의원의 막말 파문 이후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김무성 대표가 관여된 살생부 파문, 당내 경선용 여론조사 결과 유출에 이어서 또 하나의 막장이 연출되니까 핵심 관계자들은 어디가 바닥인지를 모르겠다. 180석은커녕 절반도 건지기 힘들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한겨레 이 기사 주목됩니다. 유령당원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새누리당 당원 명부가 당에게만 쏠쏠한 수입을 안겼다는 것입니다. 총선 예비 후보 720명이 샀으니 당원 명부 판매 수입이 2억 1,600만 원 정도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당원이 아닌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원칙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 예비 후보들은 이 밖에도 공천 심사 비용으로 6개월치 당비 180만 원을 일시불로 납부하고 경선을 치를 경우 후보 수에 따라서 최대 2천만 원의 여론조사 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한겨레 이 기사도 보겠습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가 한국 바둑계에 충격과 경악을 안기고 있는데 일반인 사이에서는 이러다가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오는 것 아니냐, 이런 소리도 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장 걱정해야 할 일이 인공지능의 군사 이용입니다.
도시나 건물 속에서 스스로 목표를 찾아내 공격하는 초소형 비행체를 과학계는 연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공지능의 미래에 어두운 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평입니다. 무인자동차, 질병진단, 금융상담 등 현실화가 가까운 것부터 박테리아의 섬모를 이용해서 헤엄치는 미세 로봇이 암세포 부위에만 항암제를 투여해서 불필요한 부작용을 막거나 바퀴를 닮은 곤충 로봇이 붕괴 현장에 스며들어서 생존자를 확인하는 등의 미래 기술도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비루하기 짝이 없는 국민의당 상황을 두 신문 사설로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김한길 천정배의 모렴치 정치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라는 제목입니다. 김한길 위원장은 불과 2달 전 친노 패권주의를 비판하며 더민주를 탈당해 국민의당 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천정배 대표 역시 한 달여 전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당에 합류해 공동대표가 됐다. 이들은 이후에 입만 열면 더민주를 향해서 기득권 야당, 만년 야당이라고 비판하며 제3당의 길을 걷겠다고 했다. 그러던 그들이 불과 한두 달 만에 새누리당의 압승을 저지하기 위해라는 명분을 들어 선거연대를 주장하다가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당무마저 팽개쳐버렸다. 더민주는 100여 곳에 대한 공천 결과를 발표했지만 김한길, 박지원, 주승용, 김관영 등 국민의당 의원 지역 여러 곳에 대한 공천을 보류했다. 더민주와 이들 사이에 미략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묵계라도 있었다면 유권자를 우롱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을 역겹게 하는 이런 정치는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겨레 사설로 가보겠습니다. 안철수 대표 야권연대 결단 필요하다. 이런 제목의 내용입니다. 김한길 위원장 등이 이제 와서 야권연대를 말하는 것은 한편의 코미디일 수 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것도 대의 명분보다는 자신의 국회의원 당선이라는 사적 이익 때문이었고 이제 상황이 불리해지자 야권연대를 들먹이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정치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순적 행태를 따지기에 앞서 전체 정치 지형을 걱정할 때가 아닌가 싶다. 야권이 공멸하느냐 마느냐 하는 엄중한 순간에서 그나마 뒤늦은 자각은 나름의 정치적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제 관심은 안철수 대표의 선택에 쏠리고 있다. 그동안의 태도로 미뤄볼 때 그가 고집을 꺾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안철수 대표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안철수 대표의 고집은 본인만 광야에서 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민주주의마저 완전히 죽음에 이르게 하는 기림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중앙일보 중앙시평 안보리 제재 국면의 최종 승자는 이런 제목의 글 소개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대북 제재 동참이라는 카드를 하나 내주는 대신 북한 비핵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육자회담 재개를 통한 현안 타결, 덧붙여 사드 배치 제동이라는 넉 장의 외교적 성과를 챙겼다. 실체말로 1타 4피의 레알 폴리티크다. 돌아보면 남는 것은 우리다. 대북 제재의 모든 외교적 노력을 올인한 한국의 설 자리는 상대적으로 협소해 보인다. 브레이크 없는 제재에 대한 집착 때문에 머리 위로 미묘한 눈짓을 주고받는 강대국들 사이에 낙동강 ODR 신세로 전락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이제라도 판을 꿰뚫는 창의적인 출구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좋은 집에서 살자. 어디다 맡기지요? 목조주택 시공팀장들이 함께 만든 희망주택 건축협동조합이 있습니다. hmcoop.co.kr 1800-8507입니다. 재미있는 쇼핑몰. 그런데 실생활에 굉장히 유용한 쇼핑몰. 재미월드입니다. 어떤 제품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검색창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재미월드.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선 뉴스의 배두성입니다. 이번 총선을 맞이하여 당선 로고송닷컴에서는 업계 최초로 후불제 로고송 제작을 선언하였습니다. 하하, 후불제라 정말 파격적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당선 로고송닷컴을 확인해보세요. 이상 배두성이었습니다. 하하! 당선 로고송닷컴.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매주 토요일에는 특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방송 뉴스 제작 메커니즘으로 뉴스의 속살, 뉴스의 본질을 해부해보는 시간입니다. 모 지상파 방송에서 10년 동안 기자로 활동한 팟캐스트 제작자 김프로와 함께하겠습니다. 김프로이드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분은 프로이드가 아니라 김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프로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김프로 본명이 김프로는 아닐 테고. 아, 본명은 아니고요. 예, 네, 뭐 제 2의 이름. 아, 제2의 이름. 언제부터 구상하신 이름입니까? 아, 사실은 이제 제가 방송 기자를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전에 관훈 나이트클럽 한번 나오셨어요. 그렇지, 욕 많이 먹었죠. 아, 도대체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이 모든 반응은 다 아니고 또 아울러 또 그렇게 비판하신 분들은 열심히 듣고 있다 또 이런 표시로 선의로 해석해야지.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방송 기자를 10년 동안 하고요. 네. 뜻한 바가 있어서 이제 인생 2막을 좀 살고 싶어서. 아하.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지금은 조그만한 이제 레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엔 뭐 레이블이 뭐 트로트부터 재즈까지 다 뭐 장르가 다양한데 이제 진짜 음악을에 관심이 많아서 이제 싱어송라이터들하고 이제 재즈 뮤지션들하고 그렇게만 이제 정말 어쿠스틱하게 진짜로 자기가 라이브 하는 친구들 뭐 요런 이제 레이블을 만들어가지고요. 뭐 복작복작 열심히 그 뭐 방송 기자 하실 때 뭐 그런 뭐 유사한 그런 취재 영역이었습니까? 재즈? 전혀 없고요. 전혀 없고. 저는 이제 주로 험한 부서에 이제 한 기자 생활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서초동에 검찰과 법원을 주로 출입했고요. 뭐 사회부 기획제팀 뭐 이런 데 이제 주로 있으면서 굉장히 하드하고 딱딱하고 뭐 치열한 이런 부서에서 좀 일을 했고요. 뭐 문화계 쪽은 전혀. 우리 김프로가 보시기에 내부자들 보셨을 거 아니에요? 봤죠. 한 몇 %가 논픽션입니까? 뭐 이제 극화해가지고 써놓은 거니까. 근데 메커니즘 자체는 개연성이 아예 없지 않다. 네. 뭐 사건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 있겠는데 아주 황당무계하지만은 않다. 네. 진짜 경찰대 출신이 아니면 경찰에서 찬밥이 되듯. 선골이 있습니까? 검찰에도? 그렇죠. 이제 모든 저기가 이제 인사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나중에도 이제 따로 말씀드릴 때가 있을 텐데 이 검찰 조직하고 언론사하고 되게 비슷한 면이 많아요. 1년에 한 번씩 인사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기관의 업무가 이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이 퍼포먼스를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종을 많이 쓰는 기자. 근데 이제 특종이라는 거의 기준이 뭐 딱 떨어지게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평가하려고 내부적으로는 많이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기는 하는데 기사를 많이 쓴 기자가 훌륭한 거냐?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특종을 많이 하는 기자가 훌륭한 거냐? 근데 특종이라는 게 뭐 계속 나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평가가 모호하다 보니까 평가의 기준이 모호하면 그 평가를 하는 사람에게 이제 힘이 실리게 되고
그러면 평가를 하는 사람의 소양에 따라서 예. 그분이 이제 나름대로 훌륭한 사람이면 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평가를 하겠지만 예. 조금 이제 소양이 이제 미치지 못하면 예. 나한테 잘하는 애들한테 이쁜 애들한테 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직의 그런 위계 구조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생리가 좀 비슷한 면이 좀 있어요. 국정원이 국민 대하는 것과도 유사해 보입니다. 테러 우범자라고 판단하는 기준 이게 국민마다 다를 수 있겠다.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예. 이 효율성의 측면에서는 예.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소양이 되는 사람이 갔을 때는 네. 굉장히 일사불란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네.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소양이 안 되는 사람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네.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죠. 국정원장 그리고 차장 네. 이렇게까지만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네. 누군지 몰라요. 네. 좌익 교수, 김직원 이거야 뭐 진짜 드러났으니까 그렇죠. 걸렸으니까 알게 된 거고 네.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말이죠. 여하간 참 테러 방지법이 통과된 지난 한 주였는데 저는 사실 우리 김프로이드, 네. 김프로, 방송 기자로서 10년 동안 이렇게 활약을 하셨는데, 네. 지난번에 관훈 나이트클럽에서도 여쭤봤지만은, 이 재즈 레이블에 이렇게 손을 댈 수 있었다는 거는, 이건 굉장한 크로스오버다. 이제, 뭐, 지난번에도 짤막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 은퇴가 필요 없는, 그러니까 이제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네. 하자. 예.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음악을 선택한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딱 명확하게 예. 100년 이상 불려질 수 있는 좋은 노래. 아하. 그래서 딱 이제 영어로 캐치프레이즈를 정한 게 예. Steady and Lovely. 오래가고 사랑스러운 노래를 한번 만들어 보자. 예. 뭐 이래 가지고 그래요. 하고 있습니다. 은퇴가 불필요한 직업군 중에는 시사평론가도 있는데 거기 넘어오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뭐 소양이 안 돼서. 지금 시장이 너무 이 공급자가 너무 과잉 상태라서. 제가 평론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훌륭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행입니다. 예. 우리 김프로이드 지금 저기 팟캐스트 꽤 많이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돈이 없습니다. 네. 돈이 없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가내수공업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일단 열심히 해야 되죠. 그 어디서 녹음해요? 이제 뭐 저희가 레이블 하니까 녹음실이 있어요. 그래요? 네, 조그마한 스튜디오가 있는데 퇴직금 털어서? 그렇죠. 아이고. 그래서 이제 퇴직금 털어가지고 최대한 아껴서 이제 뭐 노가다 하고 막 이래가지고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녹음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있는데 팟캐스트를 이제 일단 이제 해야 뭐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어디서 불러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소개하시죠. 일단 김프로쇼라고. 김프로쇼. 네. 아하. 평일에 매일 방송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일마다 각자 다양한 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정신과 전문의를 모셔서 이제 뭐 상담을 해주기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술을 소개하기도 하고, 연극과 영화를 소개하기도 하고, 뭐 이제 노래를 만들어 부르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소소한 재미가 있는 프로들을 하고요. 다행입니다. 뉴스 시사 영역에는 없습니다. 한 발도 걸치지 않은 게. 그럼요. 정치 시사가 많은데. 넘어올 것 같아 왠지. 저는 장사가 안 되면 넘어올 거 아니야. 아니. 이쪽도 뭐 그렇게 장사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또 김프로쇼. 그리고 이제 김프로쇼라고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재즈 뮤지션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재즈가 알고 싶다. 이건 또 이제 뭐 방송 프로그램도 있잖아요. 비슷한 그렇죠. 게. 그것이 알고 싶다. 네. 그래서 이제 재즈가 알고 싶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뮤지션들 여러 명이 이제 호스트로. 그래서 이제 뭐 쉽게 입문자들을 위해 설명해 주기도 하고, 뭐 초급자, 중급자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저희가 재즈를 좀 듣고 싶은데 어려워서 못 듣는 분들한테 이렇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재즈가 알고 싶다. 그래서 어쨌든 김프로를 치시면 팟빵에서. 그러면 쭉 이제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김프로를 쳤거든요. 팟빵에서 뮤지컬 타임스 그리고 김프로쇼 재즈가 알고 싶다. 뮤지컬 타임즈는 김프로쇼의 이제 월요일 코너예요. 월요일 코너로 별도로 김프로쇼 여러분. 이렇게 정성을 썼는데 375위 안타깝습니다. 죽겠어요. 힘들어가지고. 이 시사로 넘어올 것 같아. 없어요. 이거 왜 주주총회? 이 주주총회 뭐야 이거는? 술주자의 주인주. 주주인데 술 먹는 분들을 위해서. 위태롭습니다. 넘어오면 안 됩니다. 이게 경제 영역으로 넘어올 것 같아요. 아니요. 술만. 이 프로그램이 단촐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제 술을 기자하면서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술을 싫어해서 주종을 전혀 모르고 먹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술을 먹을 거라면
주종을 하나씩이라도 좀 알고 먹자. 아하. 그래서 맥주 하나 예. 소개해주고, 예. 뭐 갈만한 술집 한 군데 소개해주고, 예. 뭐 이런 이제 깨알 상식들을. 여기저기 그 정신과 상담 이거 네. 계속 미시고 네. 쓸데없이 정치인들 심리 상담 이런 거 안 됩니다. 없습니다. 예, 큰일 납니다. 하시면 안 돼요. 영역은 확실히 구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뭐 이거 1, 2, 3, 4, 5, 2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375일을 지금 누르시면 되겠어요 이거? 골목 상권을 지금 지켜줘야지. 올라온 놈들 지금 한 놈 한 놈씩 짓밟고 있어요 지금. 못 올라오게. 영역이 전혀 다르니까. 알겠습니다. 네. 김프로쇼. 이런 시사가 아니면 여러분 계속 한번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요건요. 30분 이내로 그냥 출퇴근하실 때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들으시라고. 그러네. 네네. 그러니까 뭐 심각하지도 않고요. EJ는 뭐 2시간, 3시간. 그런 거. 미친놈들이지, 그거는 진짜. 예, 그런 거는 듣지 마시고. 출퇴근길에 그냥 가볍게. 가볍게 들으십시오. 네. 베테랑과 함께하는 김프로쇼. 네. 예, 여간 유쾌함은 전염된다. 김프로쇼.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김프로 오늘 어떤 이슈를 다뤄볼까요? 그래서 이제 방송 뉴스가 중요하니까 예. 오늘 이제 가져온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네. 20분과 드라이. 20분과 드라이. 이거 뭡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실 텐데 방송 뉴스를 이제 가만히 보시면 방송 뉴스가 이제 기본이 1분 40초가 딱 스탠다드거든요. 그렇죠.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저희들은 이제 필러라고 부르는데 앞에 꽝꽝꽝꽝 하면서 뭐 이렇게 막 영상이 돌아가는 카메라 출동 뭐 그런 거죠. 예. 그런 게 앞에 돌아가는 것들은 조금 길게 해야 되니까 뭐 2분에서 아주 길게는 한 3분도 있는데 대부분은 1분 40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방송 뉴스들을 숫자를 세보면 한 24개, 5개 정도 됩니다. 예. 메인 뉴스의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뉴스를 다 담아야 되니까 이제 가만히 살펴보시면 얼마나 순서가 앞에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분량이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언론사가 그 뉴스가 이 사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지 않느냐가 이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좀 들으면 이제 3월 8일 날 이제 화요일 날 채널 A에서 윤상현 이제 뭐 김무성을 뭐 죽이겠다 어쩌겠다 이제 보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단독이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를 방송 뉴스가 어떻게 보도를 했느냐를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를 뭐 요즘에 누가 방송 뉴스 보냐라고 하지만 방송 뉴스가 여전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패턴 때문에 그래요. 시청 패턴. 50대 이후 분들은 그러니까 한 40대 정도까지는 이제 스마트폰에 이렇게 익숙하시니까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시청하는 분들이 늘어났지만 아직도 나이 많으신 분들은 인구가 꽤 되는데 이분들은 방송 뉴스로 뉴스를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보는 신문 한두 개로 보고 그날 저녁에 이제 방송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면서 이 뉴스가 중요한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아침 신문에 나왔는데 저녁에도 막 시끄럽게 여러 꼭지가 계속 나와. 이거 좀 중요한 건가 보다. 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지 않고 아침 신문에서는 봤는데 저녁에 안 나와. 뭐 별거 아닌가 보지 뭐. 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 뉴스가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다루느냐가 매우 아직까지도 중요한데 이날 보면 3월 8일 날 이제 채널 A가 이걸 막 썼으니까 그 다음 날 조간 신문들을 쫙 펼쳐놓고 보면 조선, 중앙, 동아, 뭐 경향, 한겨레 전부 다 이거를 정치면에서 그래도 꽤 받아서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3월 10일 날은 뭐 일면에 보도하기도 하고 정치면을 통털어 가지고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비교적 소상하게 이제 한 거죠. 근데 이제 신문을 기자들이나 다 한꺼번에 보지 신문을 보는 사람도 적을 뿐더러 보는 사람 한두 개만 보잖아요. 자기 집에서 그냥 하나만. 그러니까 이제 대충 봤어도 방송 뉴스를 그날 저녁에 보면 이게 어디에 배치됐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보니까 그날이 이제 물론 이세돌 씨가 이제 알파고하고 뭐 한 날이기는 한데 인류 대표로 그렇죠. KBS 같은 경우에 이세돌 관련 뉴스가 6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북한이 7개가 나왔어요. 이세돌보다 많이 나왔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해경 관련된 거, 뭐 날씨, 농업에 뛰어든 청년 뭐 이런 거 나오고는 윤상현의 막말은 19번째 나왔어요. 19번째 꼭지. 이게 지역 뉴스로 넘어갔으면은 국민들한테 전달도 못 됐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MB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세돌이 4개, 그리고 이제 윤상현이 5번째 나왔는데 공방으로 나왔어요. 공방. 그러니까 딱 균형을 맞춰가지고 굉장히 드라이하게. 친이 친박.
그렇죠. 그냥 이렇게 주장했고 저렇게 주장했고 맞다 그러고 아니라 그러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걸 1분 40초 달죠. 그리고 나서 MBC 뉴스로 이제 끝나는. 그렇죠. 네. SBS는 이세돌 4개, 북한 4개, 네. 그리고 이제 윤성현이 9번째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거를 가만히 보면 제가 그래서 이제 드라이와 20분이라고 그랬는데 예. 방송 뉴스에서는 20분을 넘어가면 전 국민이 못 보거든요. 수도권만 봐요. 8시 20분 혹은 9시 20분. 그렇죠. 20분을 지나가면 네. 뭔가 의제로 사람들이 주요하다라고 느끼지 못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거의 윤상현 방송 뉴스만 보시는 분들은 네. 윤상현이 무슨 막말을 어떻게 했는지는 거의 네. 캐치하기가 힘든. 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3월 10일 날도 뭐 정치면에서 쓰고 일면에서 쓰고 막 신문들은 썼지만 네. 방송 뉴스들은 별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비중 있게 뭔가 라고 느끼기에는 굉장히 모자라죠. 그러니까 방송 뉴스만 보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으니까. 예. 근데 이제 요게 더 극명하게 드러난 게 그 다음 날 3월 10일 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를 방문했어요. 예. 이례적이에요. 예.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대구를 가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닐 만큼의 큰 구찌 행사는 아니라고 보이는. 네. 경북도청이 이제 뭐 개청을 하긴 했지만 나머지는 뭐 굳이 뭐 거기 대구 지역에 무슨 경북도청은 안동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거기를 갔다가 이제 대구에서 이제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 KBS가 15번째 방송을 하고 예. MBC는 20번째. SBS가 이제 8번째 나왔는데 이때도 굉장히 드라이하게. 왜냐하면 이제 그 선거로 또 진방 논란이 막 있고 시끄러운데 대통령이 거기를 방문해서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매우 좀 그렇잖아요. 오얏나무 일단 중앙 무대에서 이 이슈가 다뤄지기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뭐 보여지죠. 대신에 로컬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네. 대구에서 돌아다니면은 대구 지역에서는 회자가 될 테니까. 크게 사실 그 지역에서만 필요한 그 대통령의 동선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서울 이런 데서는 대통령이 왜 쓸데없이 무슨 의도로 거기를 가셨을까 하는 의문이 아예 안 들게끔 후미진 곳에 배치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그 지금 한참 시끄러운 지금 이 시기에 그 자기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에 내려가서 막 활동을 한 것 자체가 진박 의원들한테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부적절한 처사로 비춰질 수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런 논란도 막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방송 뉴스에서는 그렇게 다뤄지지 않는 거죠.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도 지방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를 수밖에 없고 이제 20분 이내에 보도가 됐는데 굉장히 드라이하게 팩트만 가서 무슨 말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다. 끝났어요. 그러면 그것이 담은 의미는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아침에 신문들을 보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비롯해가지고 여러 신문들이 사설에서 대통령의 이 행보가 매우 부적절했다라는 거를 쓰는데 방송 뉴스는 3월 11일 날 저녁에 이 보도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어제 보도했으니까. 우린 보도했잖아요. 근데 그 보도할 때 이런 것이 논란입니다. 근데 우연의 일치일지 모르겠으나 3월 10일 날 KBS와 MBC 보도를 보면 그런 연급이 아주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감한 시기여서 뭐 예비 후보자들하고는 만나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한 문장 살짝 껴서 집어넣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정치적인 행보는 아니었다 이런 뉘앙스를 좀 풍기는데 그 전 국민이 다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에 들어간 SBS 뉴스를 보면 그런 언급이 없어요. 그냥 드라이하게. 그러니까 20분 그 드라이는 굉장히 방송 뉴스에서는 이 뉴스를 어떻게 다뤘는가, 어디에서 다뤘는가, 그리고 어떻게 다뤘는가를 보면 무슨 말을 하고 싶구나 하는 거를 캐치하실 수 있을 텐데 대통령의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언급하는 것이 조금 꺼려지는 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이 어떻게 어느 순서에 배열되느냐 그리고 9시 20분 또는 8시 20분 하여간 이 뉴스 시작부터 20분 후에 그 전에 배치됐느냐 그 후에 배치됐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방송사의 메시지를 읽어낼 수 있다. 그렇죠. 가끔씩 보면 이거는
좀 앞에 여러 개가 나올 만한 아이템인데, 예. 왜 저렇게 뒤에 나왔지? 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전국 방송이 되는 것을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실제로 MB 때 그 시국 관련한 이슈, 지금이야 뭐 나오지도 않지만은 정권에게 불리할 만한 그런 이슈들은 다 저 로컬 시간대, 각 지역 뉴스가 자체 방송이 이루어질 그 시간에 배치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제대로 된 뉴스를 만나려면은 9시 20분부터 봐라. 8시 20분부터 봐라. 그 이후부터 나오는 것이 진짜 국민들이 꼭 봐야 할 뉴스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나올 때도 예. 이제 술을 하나 쓰면 예. 드라이의 술을 쓰면 예. 그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게 돼요. 그렇죠. 이 말 같기도 하고 저 말 같기도 하고 이런 식의 의미를 짚어주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방송 뉴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 반보 늦게가 있거든요. 스탠스를 보면. 그러니까 치고 나가기는 부담스럽고 남들이 조간신문이라는 데서 얘기한 거를 이제 분위기 보고 추이 보고 따라가면서 근엄하게 꾸짖는 거는 가능해도 내가 먼저 나서서 꾸짖을까라는 성향들이 조금 강한데, 그러니까 신문들에서는 막 꾸짖었으니까. 근데 이제 부적절하다고 막 꾸짖었는데 또 하는 사건이 있어서 만약에 이게 더 커진다. 그러면 이제 뒤늦게 문제라고 지적을 할 수 있어도 굳이 나서서 왜냐하면 그 전날 일어났는데 3월 10일 날 일인데 3월 10일 날은 굳이 보도하지 않거나 드라이하게 보도해서 이걸 좀 피해가는 이런 게 있는데 좀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하죠. 방송 뉴스에도 행간, 배치의 메시지가 있다. 이런 지적 처음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우리 김프로와 이런 이야기들을 앞으로 다루게 돼서 너무나 유의미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에도 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간과하고 있는 숨겨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니까 그 악마를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제가 첫 방송이라서 막 말씀을 좀 이렇게 좀 중언부언 막 한 것 같은데요. 조금 하다 보면 가듬어지겠죠. 이것도 다 편집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중언부언하게끔 나오지 않도록 제가 편집할 거니까. 오늘 아주 좋네요. 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였습니다. 네, 요거는 살려주셔야 됩니다. 평일에는 김프로쇼와 재즈는 알고 싶다에서 만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